자, 오늘 시간의 마지막인 이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이제 이후에도 더 배우겠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수학적인 증명 과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정확히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는 내용과 이제 그 내용의 기본적인 특징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론 자체가 뭐 100%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제 이론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라서 이것만 배우게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 깊숙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이 우주 팽창하는 이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랑 함께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교과서 244쪽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실험이 이 풍선 실험이에요. 풍선 실험.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우주 팽창 실험. 우리가 풍선은 다 불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풍선에다가 위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요. 그 다음에 풍선을 계속 크게 키웠을 때 그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원리를 빗대어서 이제 우주와 은하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풍선의 표면이 늘어나면서 이제 붙임딱지, 스티커는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거리 변화값이 크다. 멀리 있는 애들은 더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애들보다 멀리 있던 애들의 이제 멀어지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자, 1번과 5번 붙임딱지 사이 거리가 모두 멀어지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부분 지금 풍선을 더 크게 불었을 때 더 멀어진다,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3번과 5번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3번과 4번, 3번과 4번 그리고 3번과 5번, 3번과 5번 지금 3번 입장에서는 5번보다 4번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멀어지더라도 그 차이가 지금 이만큼, 얘는 이만큼. 이게 그 두 번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일수록 거리 변화값이 더 크다. 멀리 있을수록 거리의 변화값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내용만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사이사이 증명하는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자, 은하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빠르게 멀어지게 되고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 이것은 이제 1927년에 허블이라는 과학자, 우리 허블 망원경 많이 들어봤죠? 어쨌든 이 천문학에 많은 공을 들인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1927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은하에서 관측해도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말하면 방금 했던 얘기인데 어떤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미리 말을 하지만 그때의 과학기술력과 지금의 과학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허블이 이제 자료로 모았던 그 자료들보다 지금의 자료가 더 많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론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의미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허블이 제시한 우주 팽창의 원리를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은 몇 개 안 되는 문장이니까 꼭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팽창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멀리 있으면 더 빠르게 멀어지고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이 없다.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가로 하나 더 하면 팽창한다고 해서 지금 그냥 참고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하 얘네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은하 자체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태양도 갑자기 그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이렇게 키우듯이 우리도 커지고 지구도 커지고 태양도 커지고 다 같이 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대로고. 그래서 은하 자체나 얘네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하면 이 팽창하는 우주 근데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둬요. 변하지 않는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팽창하는 우주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지금 이론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을 거꾸로 지금 팽창하고 있으면 뒤로 가다 보면은 풍선도 마찬가지로 커지기 전에는 작았을 시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기 이전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이렇게 줄이다 보면 어떤 한 지점에서 강하게 폭발해서 지금처럼 팽창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우주 팽창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이론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한글로는 대폭발설,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빅뱅 이론.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 이 세 가지 문장만 정확히 알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봐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실험. 한번 읽어보고 이 실험에서 풍선 표면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일 거고 그리고 붙어있는 스티커들은 은하를 의미할 거예요. 풍선을 분다고 해서 그 위에 붙어져 있는 스티커가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하 자체의 크기는 커지지 않아요. 자, 이것도 아까 정리했던 내용인데 1번과 2번은 서로 멀어질 거예요. 팽창하기 때문에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 변화는 아까 했던 거 1, 3 그리고 1, 5 자, 애초에 멀리 있던 게 더 멀어져요. 맞죠? 그거 한번 확인하면 될 거고 자, 4번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자, 중심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다음에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주의 중심은 우리 은하다, 중심은 없다라고 볼 거고요. 자, 은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자, 우선은 틀린 문장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은하들이 일반적으로 다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지금 기술력과 이론이 너무 발달해서 사실은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외도 있어서 가까워지는 은하도 있지만 우리가 한두 개 예외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것보다 한 99명 정도가 움직이는 그 행동을 좀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통 대부분 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지금은 맞는 문장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 말고 그 밖에 있는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말고 다른 것들 전부 다 외부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하고 최초로 발견되고 가장 유명한 거 우리 많이 들어본 뭐가 있을까요? 안드로메다가
메달 은하라고 있어요. 얘는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어쨌든 지구에 근접해 있는 은하인데 어쨌든 은하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크겠죠. 근데 신기한 게 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론상으론 그래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팽창하기 때문에 각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멀어지고 있다를 맞는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을 하면 일단 은하 자체가 일단 질량이 말도 안 되게 크겠죠. 뭐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가 왜 가까워지고 있냐면 일단 우주가 팽창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주 팽창의 효과. 이거보다 뭐가 더 크냐면 우리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죠?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 그래서 두 은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이거는 전부 다 필요 없는 TMI예요. TMI. 그냥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봐요. 우리는 이런 예외적인 디테일한 전공적인 지식보다는 그냥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우주 팽창을 초점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있는 세 번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 변화값이 크다. 맞는 말이고요. 자, 팽창하여 오늘날 같은 우주가 되었다. 사실은 너무 확정적인 문장이긴 한데 이게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장이지 어쨌든 지구가 정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종교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론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한 정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니면 전부 다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 우주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하와 우주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우주 탐사에 대한 얘기도 해서 이렇게 해서 7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학습지 잘 복습해보고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들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고생했고 다음 주에 학교 나와서 이제 남은 뭐 6단원 남은 진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준비라든지 어쨌든 마지막 시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